자, HMM입니다. HMM의 변동이 좀 커져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HMM에 대해서 매매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찌됐든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큰 거죠. 기대 심리도 크고 그만큼의 변동성도 있고, 결론적으로 HMM의 경우에는 어찌됐건 수급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봐왔던 주도력을 가져가는 그 창구 동향, 그 부분을 좀 놓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일단 먼저 그 어제 기준의 흐름에서 어제도 추가적인 뭐 강세를 좀 띄워준 그런 흐름이 되잖아요. 어제 기준에서는 누가 움직임을 줬느냐라고 했을 때 없어요. 거의 그냥 고른 매수세가 전방위적으로 다 확대돼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HMM의 경우는 쭉 매수 강도가 어제 기준에 형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놓고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21년 05월 10일 기준에 창구 동향이죠. 매수 창구 동향. 요 기준의 흐름은 이렇게 다 분산돼서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매도한 쪽 기준에 이제 한투가 있단 말이에요. 한투가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했느냐가 좀 우려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일단 JP모건이 17만 주, 그 다음에 한투가 9만 6천 주. JP모건은 이제 어제의 경우는 큰 물량을 매수 매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았던 거고요. 창구 5위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한투 같은 경우는 이제 130만 주대니까 매수 매도를 해서 이제 순매수 기준의 물량이 보여진 그 기준이 됐죠. 그러니까 주도 창구가 일부 차익 실현했다는 것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누적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보자라는 거죠. 누적적으로 놓고 보면은 창구가 완벽해요. 그 매도 창구는 뭐 볼 필요도 없고, 매수의 기준이 되겠죠. 매수 창구 기준에 UBS 쪽의 매수, 그리고 한투의 매수. 뭐 운전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실 정도로 뭐 상당한 흐름을, 주가 변동폭의 흐름을, 누적 수급의 수익 부분을 차분하게 잘 이끌어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UBS 쪽이 480만 주, 한투가 317만 주, 나머지 외국계. 근데 이쪽의 물량이 사실 대차 상환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순수 매집의 기준이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보여지는 쪽에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의 누적 수급도 일정 범위는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까지의 누적 수급이 이제 들쑥날쑥이죠. 근데 외국인들의 1,500만 주 이상의 수급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1,500만 주 이상의 수급은. 그렇게 해서 누적 1,500만 주대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21년 02월 15일부터 이렇게, 그래서 주력 수급 주체 세력의 매집, 그리고 요 매집 평균 단가 중요하죠. 손바뀜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계속 상향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돌리던, 오늘 같은 경우도 UBS 쪽의 매수 매도의 그 기준점 그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26,530원으로 또 올라왔어요. 외국계 매수 평균 단가가. 그럼 그걸 기준 잡을 때 이제 4만 원 목표 주가는,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 그렇게 해서 매집 평균 단가까지 이제 확인을 한 거고, 그럼 오늘의 기준이 되는데, 오늘 기준점에서 놓고 보실 때 UBS 쪽이 매수 매도를 엇박자로 주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매도 위에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매수를 했다가도 매도로 전환되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쪽도 매도고, 그러다 보니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한투는 오늘 또 쉬어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일단 현재로서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관망, UBS 동향, 관망 기준이 맞겠다.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 할지라도 분봉의 기준에서 이제 거래를 실어주고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역시 이제 뭐 관망 기준밖에 되지 않겠죠. 지금 뭐 두산 인프라코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수급 논리죠. 어차피 외국계 프로그램 쪽에서의 일방향적인 수급 논리에 의해서 변동이 좀 나와주고 있고,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이제 계속 부출이 되려면 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매수 강도가 더 유입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HMM의 경우에도 그러한 기준, 공매도도 이쪽이 좀 실려 있단 말이에요. 공매도 기준점의 흐름들, 그 흐름들이 어찌됐건 위에 매도 공백이 비어져 있는데 이렇게 매도가 나오게 됨으로써 밑으로 이제 던지게끔 하는 그 수급이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이제 수급 강도가 바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확인하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HMM은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은 관망의 기조다. 근데 말일까지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게, HMM의 기준에 이제 말일까지의 기준은 어차피 이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지만 그게 있죠. 어, MSCI 지수 편입되고 이제 말일에 편입의 기준 강도가 연출이 될 때 그러한 기준의 수급 논리, 실적 부분은 사실상은 저평가 상태의 흐름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려왔고, 그리고 새로운 추세 라인을 어떤 그 기준에서 그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추세 라인을 그린다면은 완전하게 또 새로운 추세의 범위가 형성이 되는 위치가 되죠. 여기서도 사실상 이 정도 각도의 기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들어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그 추세 범위에 맞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잘 그 운행을 해온 거고, 그 요 기준이 새로운 또 오버슈팅 자락이 한 차례 나온다면은 거기서 또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오버슈팅 이후에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일 거냐, 지금처럼 계속 잘 이끌어갈 거냐, 누군가가. 그게 이제 지금의 누군가는 UBS와 한투죠, 보여주는 쪽은. 그렇게 해서 이 추세 범위의 오버슈팅 자락을 보자. 다만 지금은 편입하기에는 애매하다. 그래서 10% 비중, 어제 44,000원 이하 이탈된 거에서 차익 실현했다는 기준을 잡고 10%의 기준만 일단은 가져가는 쪽에, 그렇게 해서 일본 기준에 10시 3분 기준 일봉,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는 이제 계속 돌파갭이 나와요. 돌파갭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기준에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자꾸 이제 밑으로 꼬리를 달고 하는데, 그게 자칫 이제 교수용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갭이 이제 새로운 갭이 너무 크게 안 나오는 흐름 속에서의 진행 과정에 연출돼야 되겠죠. 사실은 요 정도 범위, 그러니까 52,000원 정도를 일단 뭐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로 설정을 하고, 지금 위치에서는 그래 나서 이제 재차 기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주봉 갭의 목표 주가 5만 원 기준을 잡고요. 이렇게 하고 5만 원의 기준을 잡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월봉 기준에서의 로그 차트의 흐름도 놓고 보셔야 된다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래 대금의 기준을 좀 잡자라고 했죠. 거래량 거래 대금, 그렇게 해서 이 먼 구간 동안의 흐름, 사상 최대의 거래 대금을 가지고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위치다, 해야 되는 위치다. 이렇게.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제는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게 옳고요. 그리고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들어간 자락의 기준이 35,000원 정도 수준 범위라고 한다면 45,000원 찍고 눌림폭인데, 일단 어제 이제 10% 비워놨기 때문에 어제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 기준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대처를 하셔도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직 계산기 이렇게 그럼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HMM은 관망 44,000원 이탈 시 일단은 10% 차익 실현, 어제 문자 그대로 다시 내보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미중 조절만 조금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44,000원의 물량이 소진되고 나면 정리 기준. 그래서 일단 전략 올려드립니다.